안녕하세요. 평일 낮에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애기 검진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냥 애기 검진 받을 때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 노트북 들고 가서 할 거 잠깐 하고 어차피 짬내서 잠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추워. 손 시려 너. 그 아기와 보내는 하루 일상도 궁금해요. 항상 아들이 깨워주거든요. 7시에 맨날 아빠 이렇게 코 두들기고 깨우거든요. 아침에 애기랑 놀다가 이제 밥 먹고 더 놀다가 애기 점심 먹이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한두 시에 출근하죠. 근데 그렇게 좀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긴 해요. 10시, 11시 이렇게 들어오죠. 트렌드에 좀 너무 뒤처지면은 오히려 저도 뒤처지니까 빠르게 좀 테스트해보고 제 거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바로바로 막 하고 있어요. 블로그 글 쓰는 거는 30분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새로운 것들 테스트하면서 보내시고. 그렇죠. 이제 관리만 30분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 어릴 때 이 시간대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시간을. 그래야지 또 아빠도 기억하고 아빠 요즘 해준 데 너무 좋아요. 집이 진짜 좋으네요. 네, 뭐 애기 집이죠, 뭐 그냥. 맥키님 근데 어쨌든 하루 30분 블로그 글 쓰시는 건데 얼마나 보세요? 일단 오늘 이렇게 지금 실시간? 네. 30만 원 넘게 지금 네. 버신 거예요? 그쵸. 어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에 환율이 높으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 100만 원 정도 벌면은 월에 한 3천만 원. 계정이 다른 계정도 좀 있어서 월에 한 4천에서 5천 정도 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익으로 밥 먹자. 와, 그래도 아기가 많이 커서 이제 아빠랑 외출도 얌전히 잘 다녀고 그러네요. 최근에 또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갔다 왔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양양에 그 리조트 있어서 가족끼리 근데 원래 좀 자주 다녔거든요. 항상 1년에 2번씩은 꼭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 해서 다녀온 거예요. 연말이라. 그럼 그때는 일 안 하시고 수익도 끊기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달치를 미리 항상 해놓으니까 거의 미리 이렇게 해놓던 것들로 수익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그래도 좀 하셨어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1시간 정도는 일을 했는데 숙소에서 하기도 하고 어디 카페 가서 하기도 하고 여행지 가서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엄청난 장점이죠. 저도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아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유난히 이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부분들이 많이 또 시작하신다고 들었는데. 애기 이제 일찍 자면 8시에 자고 저 더 일찍 자면 7시 반, 9시 때 자면은 그 후에 이제 뒤에 있는 시간을 조금 활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애기가 어린이집 가잖아요. 어린이집 가면 이제 오전이나 오후 때 시간이 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또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주부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근데 또 오히려 직장인분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출근 전 30분 때 하나 쓰고 자기 본업 하시다가 또 퇴근하셔서 좀 보고 그분도 이제 꽤 꾸준하게 하셨거든요. 올해 한 4월? 5월? 그때 시작하셔서 최근에 그래도 한 $40 이상 하루에 나왔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또 찍을 수 있는 그게 생기신 거죠. 회사 다니는 게 되게 재밌게 느껴지겠네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사이에 내 블로그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분은 항상 출근하셔가지고 저희가 달러 수익이니까 실시간으로 돈이 오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로 도파민 충전하신다고 항상. 다 먹었네 만세. 갈까? 네 해야지. 네. 잠자러 가자. 지금 여기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출근 완료입니다. 맥키님은 이 일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1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년. 그럼 10년 차. 오래전에 시작하셨으니까 되는 거 아닌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맥키님도 최근에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9월에 만들었었어요. 보시면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의 수익이 12월 21일부터 한 28일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받은 돈 계좌로 들어갔거든요. 계좌로 들어온 돈이 좀 들어왔죠. 737달러요? 이 정도면은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쵸. 요즘에 또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100만 원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예. 9월 달부터 보면은 처음에 뭐 지지부진 하고 조금씩 이렇게 되다가 전체적으로는 한 1,400달러 정도 벌었고 9월 달에는 730달러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100만 원의 가치를 조금 확실하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이 꾸준하게 들어온다. 이게 되게 큰 가치거든요. 1억짜리 오피스텔 2개 있어야 하나에 50만 원씩 월세 받아서 100만 원이면 2억이란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배당금 그렇게 받으려면 그것도 한 2억 이상의 주식이 있어야 되지 받을까 말까고 코인은 뭐 더더욱 힘들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란 가치가 일반적으로 내가 노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내 시간 온전하게 사용하면서 하는 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
이런 게 너무 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새로 만드신 계정이 9월 달에는 수익이 아예 0원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월 10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약간 제이커브의 느낌인 건가요? 완전 제이컵의 느낌이죠. 블로그는 꾸준하게 했을 때 더더욱 빛을 발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제이커브를 그린다라는 게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이때 한번 이렇게 또 솟았어요. 이렇게 100달러도 찍었다가 215달러 또 좀 내려와 이렇게 좀 바닥 막 치려다가 1달러 막 다시 이랬다가 24년도가 좀 격변의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 이때 더 열심히 한 이유가 아기가 7월 달에 나왔거든요. 이때 그때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제이커브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저런 뭐 하다 보니까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좀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번 궤도에 오르면 하방이 많이 올라요. 내 최소 수익이 0달러에서 내가 100달러까지 뛰어봤으면 다음에 0달러까지는 좀 덜 떨어지고 한 50달러에서는 안 떨어져요. 유지가 정도 돼요. 그동안 누적한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글도 많을 거고 뭐 등등등.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분봉, 일봉, 주봉, 연봉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그래프, 제이커브를 그리는 그래프가 나오죠. 저는 이걸 놓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잘 때도 블로그는 굴러가니까 그게 너무 장점이고, 계정들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이렇게 좀 궤도에 하나 올리고 나면은 내가 다른 걸로도 한번 또 해볼까 이런 게 생겨요. 같은 걸로 또 하나 더 만들면 2배로 벌겠네. 이걸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이거보다 좀 더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기존 것도 더 해보고 새로운 것도 더 해보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벌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쌓여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도 되게 탄탄하게 올라가고 새로운 것도 이렇게 쌓이니까 그게 더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같이 달러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 환율이 많이 높아요. 요즘에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환율 시기에 최고의 부업이죠. 달러 수익이 들어오니까. 유난히 이때 돈이 잘 들어오는 달이 있다 하는 게 있나요? 최근에 되게 좋은 게 정책들이 사실 좀 많이 쏟아지는 지금 시기이긴 해요. 연초에 무슨 신청들이 많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지원금 신청이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이런 신청 관련된 것들이 연초에 하는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처음 시작하기엔 연초가 훨씬 좋아요. 연초에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쓸 게 많거든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라는 게 네이버 블로그도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걸 아마 또 역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긴 할 것 같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한 블로그예요. 점유율이 1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든 뭐 다음 블로그라고 하죠. 티스토리 블로그든 뭐 일반적으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블로그들을 또 많이 해보고 수익도 실제로 내봤는데, 결과적으로 워드프레스가 가장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고 오히려 쉬웠어요. 나중에는. 왜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요? 제가 하기 쉽다라고 얘기한 게, 다른 뭐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구글 블로그랑은 다르게 온전하게 내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구글 블로그는 네이버 거, 다음 거, 구글 거예요. 정책에 많이 휘둘린단 말이에요, 이 블로그가. 집으로 치면 전세, 월세, 전월세를 생각하시면 되고, 벽에 목도 못 받고, 워드프레스는 내 거니까 일단은 집으로 치면은 자가죠, 자가. 내 집이라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도 안 봐도 되고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인테리어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자동화도 하기 너무 편하고, 또 워드프레스는 좋은 게 블로그만 운영해서 글만 열심히 쓰면 돈이 안 돼요. 구글 애드센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구글 애드센스 승인 받는 게 워드프레스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특히 처음 시작을 워드프레스로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처음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또 안 하시거든요. 얘는 얼마 정도 들어요? 초기 세팅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몇백만 원 막 이렇게 줬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절대 안 들고, 처음 시작하실 때 지금은 10만 원 안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드냐면 온라인에 내 집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땅 사고, 집 올리고, 전입신고, 이 세 가지를 온라인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땅을 사는 게 서버를 사고요. 집 올리는 게 워드프레스 올리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주소, 그러니까 네이버가 naver.com 이게 도메인 주소예요. 이게 온라인상의 전입신고예요. 이 세 가지 하는데 10만 원이 안 들어요. 저는 글 잘 못 쓰거든요. 하나 쓰라고 해도 한 3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은데 전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하나 글 쓸 때 너무 오래 걸렸고, 글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고, 찾아보면서 막 따라해보고 많이 써보고 그렇게 한 1, 2년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글 쓰는데 5시간, 6시간 걸리면은 3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AI 툴들이 너무 많이 좋은 게 많이 생겨서 챗GPT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글을 쓰면은 진짜 빠르면은 지금 1분 만에 따라락 글이 나오니까. 근데 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워드프레스 자체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온라인으로 무언가 돈을 안 벌어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진입이 또 막 쉽진 않거든요, 블로그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진입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 만보기 어플처럼 뭔가 내가 그냥 걷기만 해도 문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보이면은 아마 이미 지금 다 하고 계실걸요? 아까 제가 그래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지지부진한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버티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제이컵을 그리면서. 아버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어가지고 보통 아버님들이 그러실 것 같긴 해요. 뭔가 갑자기 미아가 된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할 게 없어지고 나갈 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초반에. 막 가족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뭐 우리가 같이 할 게 있나 찾아보자 이러면서 제가 아빠 이거 구글 계정은 이렇게 만들고 로그인은 이렇게 하고 워드프레스는 이렇게 만들고 글은 이렇게 쓰고 챗GPT는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하나하나 클릭 하나하나 이렇게. 남들보다는 느리게 갔지만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아버지도 그래도 680달러까지 버셨어요. 뭔가 내가 하는 일도 생기고 되게 좋아하시고 맨날 이제 아버지랑 대화할 것도 많이 생기고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그 뭐 챗GPT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로 글 쓰시는 거예요? 그쵸. 챗GPT나 AI 활용해서 너무 많이 잘 쓰고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막 AI로 막 해서 막 하루에 막 100개, 1000개 막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쁜 글, 사람들이 정보도 가져갈 수 있고, 구글이나 네이버도 좋아하고, 이런 검색 엔진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월이잖아요) 제가 이제 연초에 뭔가 신청하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놀이 카드라고 하는 그 정책이 있어요. 제가 직접 안 쓰고 제 프롬프트를 잘 써서 써보려고 합니다. GPT로. 이게 프롬프트예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 영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한글로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영어로 프롬프트를 썼을 때 훨씬 결과가 잘 나와요. 그래서 한글로 프롬프트를 뽑아도 영어로 한번 변환해줘 하고 하면 훨씬 잘 나와요. 맥킴도 영어 잘하시는 거 아니죠? 영어 진짜 못합니다. 또 이것도 근데 사실 제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메인 키워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문화놀이 카드 신청 방법이잖아요. 네. 이렇게 쓰고 엔터 치시면 끝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최대한 무료 버전에서 좀 잘 나오게끔 이제 써달라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실수는 해요. 그래서 검수가 꼭 필요해요. H3라는 게 소제목 3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게 원래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유료 버전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검수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삭제하시고 나머지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검수하고 발행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워드프레스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복사한 거를 이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글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롬프트에 사실 또 검수도 하라고 해놨어요.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꼭 검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6년에 대한 정확한 아직 글이 이 문화놀이 카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2025년 기준으로 뽑아주시긴 했어요. 그럼 2025년 정보가 그래도 확실한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문화놀이 카드라는 발급 기간이 2월 3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신청 기간이 2월 3일로 잘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수를 해주셔야 돼요. 무료 버전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영어도 가끔 섞입니다. 근데 이런 거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고요. 필요 없는 부분, 뭐 아까 이렇게 뭐 H3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삭제하고 나머지는 너무 잘 써져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정보도 드릴 수 있고 공개 누르면은 발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글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이게 사실 그 구글 애드센스라고 하는 광고. 사람들이 보거나 클릭하면 이제 돈이 되는. 그럼 만약에 제 블로그로 문화놀이 카드 신청 방법을 검색해서 만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화놀이 카드 뭐지? 잘 보다가 광고가 이렇게 떠요. 이제 뭔가 관련된 광고가 보통 뜨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볼까 하고 클릭하면 돈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벌었던 달러. 클릭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돈이 네, 되는 거예요? 노출만 돼도 돈이 돼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광고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뿅 올라오는 것도 있고, 뭐 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광고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뜨는 광고도 있어요. 어떤 사이트에서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예를 들면 뭐 문화놀이 카드를 봐서 너무 이 글이 너무 좋아. 근데 다른 데 글 보니까 뭐 다른 정책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핸드폰 보다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럼 클릭해서 그 글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떠요. 그래서 이 광고가 되게 돈이 많이 되는 광고 중에 하나죠. 얼마나 들어가요? 한 번 클릭하면? 광고마다 다 다른데 보통 0.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명이 보통 클릭하시면은 요즘은 환율이 좋으니까 한 140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작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명 클릭했을 때잖아요. 100명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140원이라고 쳤을 때 14,000원이잖아요. 한 달이면은 4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돈이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글들을 저희가 한 개 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누적이 될 거예요. 하루에 한 개만 쓴다고 쳐도 한 달이면 30개, 세 달이면 한 100개의 글을 썼어. 근데 하나의 글에서 뭐 한 10명만 들어온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도 하루에
1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1000명이 광고를 그래도 보거나 클릭한다고 쳤을 때 또 수익이 그만큼 누적돼서 불어나고, 최대한 좀 많은 사람들을 내 워드프레스로 들어오게 하는 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아, 그래서 아까 문화놀이 카드 신청하기 뭐 이런 키워드 그렇죠.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법한 키워드. 제 전용 메뉴를 궁금해하시지 않잖아요. 맥킷의 전용 메뉴는? 이러면 아무도 궁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놀이 카드 신청 방법 하면은 사람들이 확실히 궁금해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또 문화놀이 카드란 이런 제목보단 문화놀이 카드 신청 방법 바로 확인해 보기,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화놀이 카드라는 거를 검색하신 분들은 신청하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제목을 잘 써야 돼요. 그것도 챗GPT가 알려줘요? GPT가 알려주죠. 이러이러한 글도 쓸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내 사이트를 오게끔 제목을 짓고 싶어,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탑 10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소재를 챗GPT가 알려줬고, 혹은 네이버 뉴스 이런 것도 또 많이 보시나요? 그렇죠. 네이버 뉴스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최신 트렌드는 뉴스에 다 있어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뉴스 스탠드라고 있어요. 뉴스 스탠드를 클릭해보면 여기 언론사들이 여기 다 떠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뉴스 스탠드를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신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뉴스 이슈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뉴스를 메인에다 걸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만 봐도 제목, 소재 이런 식으로 메인에 쓰는 거거나, 그럼 메인에 건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부도 해보시는 거예요. 거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이슈들, 밈 나오는 거나, 네. 나는 솔로에서 어떤 커플 최신 근황, 나는 솔로 뭐 인스타, 나는 솔로 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솔로 몇 기, 누구누구 결혼 상대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색을 해서 또 찾아보면 글 같은 거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사람들 검색도 엄청 많이 하고, 그게 다 글감, 소재, 돈. 제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허비하던 게 부업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었네요. 최근에 또 이제 연애 이슈도 엄청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애 이슈들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보고, 뭐 나는 솔로에 대한 그것도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많죠. 소재도 챗GPT와 네이버 뉴스가 찾아주고, 글도 챗GPT가 써주고, 맥키님은 잘 복붙하시고 검수를 하시고 하시는 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블로그의 최신 좀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좀 최대한 해외 거를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해외 블로그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요즘 트렌드는 어떻고, 뭐 AI 트렌드는 또 어떻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고. 승인을 아까 워드프레스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맨날 테스트하세요? 그것도 지금도 테스트하죠. 진짜 빨리 받은 분들은 최소 얼마 만에도 받고 그러셨어요? 엄청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13시간 안에도 있었고요. 느리신 분들은 막 2달도 걸리기도 하는데, 그 워드프레스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달 안에 결과는 최대한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 하면 할수록 결국 중요한 건 안 변하더라고요. 구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사람한테, 이 블로거한테 구글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아무 사람한테 다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뭔가 제대로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구글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구글이 이 블로그는 잘 굴러가는 블로그구나 라고 느끼게 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중에 중요한 요소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블로그 주제가 독창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근데 대한민국 정책이라는 건 너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쓰는데, 문화놀이 카드만 쓰는 마이클이야. 문화놀이 카드란, 뭐 문화놀이 카드 신청하는 방법, 문화놀이 카드 사용 방법, 뭐 이런 게 한 20가지 이상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게 더 독창성이 있는 거죠.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주제 말고 지역적인 주제라고 하죠. 안 찾는 주제들. 구글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없는 주제네, 문서수가 덜하네, 검색수가 덜하네, 이런 것들을 좀 쓰는 게 승인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글 쓸 때 막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것도 있나요? 좋은 글을 쓰는 게 또 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어요. 글 쓰는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안에 다 있어요. 프롬프트 안에 제가 잘 넣어놔서 그걸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승인하는데도 도움도 받으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 애드센스 시장이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구글 애드센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작아요, 이 시장이. 최대한 우리나라의 시장이 커지면 커지고, 또 수익도 잘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에 대해서 구글이 더 좋은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더 진심으로 더 많이 원해요. 더 많이 하시기를.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도움이 되면 더 좋고. 그러면 혼자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건데, 처음 알려드린 간호사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저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냥 어느 정도 용돈벌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차 바꿔드리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셔가지고 거기서 일단 한 번 조금 느꼈어요. 이 꿈이 바뀌네.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분 이렇게 제가 코칭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발전해서 더 하시는 분도 생긴 거예요. 한 달에 거의 몇천 또 버셨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배웠으니까 맥키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저한테 또 알려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또 수익이 오르는 거예요. 제 거를 꾸준하게 하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또 잘 되면은 이것만큼 선순환이 없고 내가 오히려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전 다른 분들이 이제 이 블로그나 이런 부업을 처음 접하시고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본업은 따로 있으니까. 새로운 분야잖아요. 이 새로운 분야를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희귀한 거예요. 극소수만 열심히 꾸준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꾸준한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너무 어려운 거 아는데 근데 그걸로 버티고 나아가신 분들은 지금 돈 너무 잘 버세요. 올해 이제 4월부터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저를 찾아왔었어요. 제가 하는 거를 해보고 싶다고. 근데 그 친구도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온라인에 온자도 모르는 친구였어요. 제대로 시작한 거는 3월 말.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용돈벌이 역시 하자고 했는데 그 친구도 12월 달 수익이 7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100만 원에 다가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꿈이 생긴 거예요, 걔도. 이 친구도 퇴근하고 나서도 하고 중간중간 짬내서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500만 원 정도 벌면 그만둔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원하는 대로 그려가면서 할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월 100만 원이라도 제 월급에서 더 찍힌다면 더 삶이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처음 시작해서 0원부터 이제 10만 원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블로그를 이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내 워드프레스로 이제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어야 돼요. 빵집으로 치면은 빵집 차렸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맛있는 빵까지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기 딱 직전 단계죠. 거기까지가 이제 좀 의외로 과정이 좀 많아서 여기서 이제 최대한 좀 그만 안 두고 좀 꾸준하게 했으면 좋은 그 마음이 있죠. 뒤에가 또 재밌는 게 많거든요. 처음에 어려운 허들들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키워드를 200가지를 제공을 해드려요. 사실 제가 200개를 알려드리는 게 되게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에 또 하나를 세부로 들어가면은 더 확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문화누리 카드 써드렸잖아요. 문화누리 카드가 하나의 글감이라고 치면은 문화누리 카드 신청 방법, 문화누리 카드란 문화누리 카드 사용처 이게 벌써 그러면 4개예요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 되면 그 200개가 불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하다. AI 챗봇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내 워드프레스로 들어가고 싶게끔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바로바로 쉽게 바로 알 수 있게 제가 챗봇을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키워드를 넣으면 왜 그 키워드를 쓰게 됐으며 이런 것까지 이유가 다 나와요. 이런 세부 키워드들까지 알 수 있는 챗봇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온전하게 내가 블로그 글 쓰는 거에 습관화를 시킬 수 있게끔 최대한 하죠. 그렇게 해야만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50대, 60대 분도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엄청 빠릿빠릿하게 해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 아버지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자, 이거 클릭하세요. 자, 이거 클릭, 이거 여기서 여기로 오셔서 클릭, 이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도 6개월 안에 뭔가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100만 원은. 이게 같은 노력을 해도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 노력이 좀 쓸데없는 노력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노력도 너무 소중하지만 100만 원을 향해서 가는 그 최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중간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서 재미도 느끼고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때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0원에서 10만 원까지 허들을 넘고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가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쓰고 사람들을 내 워드프레스로 이제 데리고 올 때 이렇게 해서 돈이 되는구나를 어느 정도 느끼시는 상태라서 그 구간은 재밌게 한다. 진짜 실제로 30만 원 정도 벌었다면 하루에 10,000원은 버신 건데 꽤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 워드프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이제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하시면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0원에서 10만 원이 제일 어렵고요. 10만에서 30만이 또 어렵고 오히려 30만에서 100만이 쉬우실 거예요. 어떤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실 때 그 처음 시작을 알려드려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알려드리죠. 온전한 내 거를 만들고 구글한테 허락받는 법 알려드리고 돈이 되는 글이 있고 아닌 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까지 초기 세팅까지 다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각자의 마음속으로는 꼭 1000만 원까지 벌어보자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의 포텐은 너무 크고 처음에 이제 10만 원만 벌어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10만 원에서 30만 원도 너무 행복하고 100만 원까지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 10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충분히. 그러면 1000만 원 벌고 나서는 이제 더 알아서 더 올라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 안 하시게끔 해요. 왜냐면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혼자 안 하고 조모임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이 조원분들과 함께 같이 목표 설정, 나는 뭐 할 거다, 어떤 목표 설정부터 뭐 개설하거나 뭐 이제 승인받거나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나눠가면서 할 거예요. 혼자 하게 되면은 진짜 잠깐 하고 말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같이 하게 되면 멀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같이 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하신 선배님들이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해 하셨을 때 그 드는 고민들이 무조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공통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고 이미 그 선배님들이 겪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 그 놀이터에서 알려주세요. 방향성을 따다닥 잘 잡아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우리가 시작하는 분들끼리 있는 조모임이 있고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그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궁금한 걸 좀 잘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열심히 하시고 시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도와드리려고 라이브로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어떤 질문이든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제가 뭐 어떻게 돈 벌고 이런 거 뭐든 다 괜찮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게끔 중요한 것들로 차차차차 추려가지고 알려드려요. 이번 올해는 1월에 딱 시작하셔서 이제 26년 12월이 되면은 내가 이때 이걸 해서 이 12월까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쭉 했을 때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도 엄청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10만 원을 벌 수 있구나, 10만 원에서 30만 원, 더 나아가서는 1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루트가 내가 하다 보면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꼭 한번 시작을 해서 남들과 다르게 26년을 보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영상 보고도 시작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과거에 그 맥키님이랑 비슷한 이유들로 시작을 괜히 망설이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굉장히 회피형 인간이었단 말이죠. 두려워서 시작조차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서 이 보금자리도 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한테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을 해요. 앞전에는 그렇게 방구석에서만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돈도 벌고 우리 아이한테도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더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같고 이래서 내 자신한테 너무 대견스러운 면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긴 영상 이제 끝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을 핑계 삼아서 그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는 뭐가 됐던 하나는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초가 너무 그런 걸 하기 너무 좋거든요. 제가 하는 블로그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내가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이나 이런 걸 제출할 수 있는데 이거는 리스크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라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맥키님 지금 저희 촬영 진행하는 동안 얼마 보셨어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네요. 415달러 정도 되네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영상 촬영을 했죠. 안녕히 가세요. 안녕. 삼촌. 삼촌 안녕히 빠이빠이 해봐. 빠이빠이. 가자.